2019년 11월 17일 WWE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아의 오늘자 WWE 뉴스 카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소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원하시는 뉴스 카드만 살펴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자 소식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오스틴이 최근에 본인의 팟캐스트죠, 스티브 오스틴 쇼에서 WWE의 현재 시점에 태그팀 레슬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오스틴이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는데, 본인이 태그팀 레슬링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WWE 태그팀 레슬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태그팀 숫자도 부족한 데다가 그나마 있는 태그팀들 절반 정도는 막 급조된 팀, 이게 뭐 좀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맺어진 팀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오스틴이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태그팀들의 역사, 전통, 그리고 그 멤버들 간의 그런 조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WWE 안에 있는 태그팀들은 조금 좀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스티브 오스틴이 리바이벌을 상당히 극찬을 하고, 지금 리바이벌이 막 회사에 좀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이런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쉬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티브 오스틴이 이제 극찬을 한 리바이벌의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스캇 더슨. 스캇 더슨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상당히 되게 우리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보통 스캇 더슨이 가족에 대해서 뭐 거의 언급을 뭐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이거를 글로 남긴 것입니다. 스캇 더슨이 남긴 글을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에 이틀 이상, 그러니까 집에 이틀 이상을 머무른 적이 지난 3개월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스캇 더슨이 지금 WWE와 재계약을 이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을 텐데, 그런 시점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겨서 팬들의 여러가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자, WWE가 또 하나 발표를 했는데, 스팅의 새로운 프로그램, 스팅 라스트 스탠드라는 새로운 토크쇼 프로그램이 조만간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토크쇼가 이제 서바이벌 시리즈 일요일이죠. 현지 날짜 일요일날 다음주 페이퍼 바로 직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스팅이 여기 나와서 본인의 프로레슬링 모든 경력, 지금까지 있었던, 물론 타단체에서 있었던 얘기는 하지 않겠죠. WWE 안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 시리즈 바로 직전에 있을 첫 에피소드에서는 WWE 챔피언십 매치 2015년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그때 세스 롤린스한테 이제 도전했던 그 경기에 이제 1화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랜스 스톰. 2000년대 중반까지 WWE 슈퍼스타로 활약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레슬링 코치죠. 코치로 일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레슬링 스쿨, 본인의 이름으로 있는 레슬링 스쿨에 문을 닫는다라는 이제 트위터에 발표를 했는데, 그 레슬링 스쿨에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을 발표하시면서 본인이 WWE 돌아간다라는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뒤에 WWE 프로듀서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요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랜스 스톰이 WWE에는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곧 일하게 될 회사가 좋은 것만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나가던 루세프가 WWE는 나쁜 게 없어 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트윗을 남겼고, 여기에 랜스 스톰이 다시 한번 리트윗을 하는데, 야, 니네 회사에 지금 네 아내가 다른 남자랑 자고 있다며? 정말 네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루세프가 한 말이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다음, 자, 우리 여러분들 팬들이 좀 많이 좀 의견이 물론 갈립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문제는 이 유니버설 타이틀, 우리 유니버설 타이틀이 이제 팬들이 기대하기로는 좀 그 인터넷에 돌고 있는 핀드 기믹에 맞춘 컨셉, 요 유니버설 타이틀을 우리 팬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스맥다운에서 공개된 저 10%런 유니버설 타이틀이 조금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프로스포츠 엑스트라의 기자인 브래드 셰퍼드가 남긴 보도에 따르면은 유니버설 타이틀이 지금 아직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드 기믹 전용으로 유니버설 타이틀이 재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WWE 내부 소식을 접했다, 이렇게 소식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지금 이 보도 출처를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서 핀드 기믹에 맞춘 그 맞춤 타이틀, 요게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입장에서 저도 조금은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 부커티, 우리 부커티가 이제 CM펑크를 실제로 봤죠. WWE 백스테이지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CM펑크 깜짝 등장하는 거를 눈앞에서 보신 분인데, 부커티가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CM펑크에 대한 이야기 몇 개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부커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커티가 지금 바라보기에는 CM펑크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WWE 링 안으로 들어와서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예측을 했습니다. 부커티가 사실 아직 그 CM펑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래간만에 만났죠. 아직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CM펑크 만나고 최근 있었던 며칠 동안 이제 SNS, 유튜브 이런데 댓글을 좀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많은 팬들이 CM펑크를 원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부커티가 말을 있는데, 만약에 다시 CM펑크가 다시 이 업계에서 레슬링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요거는 내가 보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M펑크를 두고 와일드카드라는 이렇게 칭했다고 하는데, 와일드카드가 원래 이제 어떤 자격을 못 받은 그런 자격을 못 가진 사람이나 어떤 대상, 주로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런 팀한테 어떤 특별한 자격을 주려고 어떤 특별한 기회를 마련할 때 이제 와일드카드 이런 걸 이제 갖다 쓰는데, 지금 부커티가 바라볼 때는 CM펑크는 마치 WWE에 온 건 아니지만 아직 온 건 아니지만 WWE 온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WWE와 좀 거리감이 많이 좁혀진 것 같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부커티가 지금 본인의 팟캐스트 게스트로 CM펑크 지금 섭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CM펑크가 부커티의 팟캐스트에 실제적으로 출연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오겠죠. 그때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될지는 차차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투어5 라이브 그리고 이제 NXT 이렇게 병행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WWE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인 오니로컨이 방출을 요청했다라는 보도입니다. PW 인사이더가 WWE 내에 있는 여러 소식통들에게 이 복수 정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니로컨이 방출을 요청, 지난 10월 말에 방출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니로컨의 트위터를 가보면은 이미 본인의 활동명, 지금 WWE에서 활동하는 이름이죠, 오니로컨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본인의 이전 닉네임인 비프 부식으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좀 원래 WWE 슈퍼스타들이 이제 뭐 본인을 소개할 때 SNS에 나는 뭐 WWE 슈퍼스타다라는 문구를 넣는데 지금 그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오니로컨이 본인의 SNS에 내가 방출 요청을 했다, 이런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정황상 그리고 언론 보도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니로컨이 방출 요청을 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이번 2019년도 들어서 WWE 뭐 당연합니다만 방출 요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오니로컨이 지금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많이 안 남아 있거나 혹은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는 아마 WWE가 놔주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아직 WWE가 이거를 확실하게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과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자, 다음 소식. 이번 주 스맥다운에서 정말 좋지 않은 반응 중에 뭐 하나였죠. 빅독 인형 패러디, 정말 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받았고요. 자, 레슬링 뉴스에 따르면은 이 언론사에 따르면은 이번 주 스맥다운 TV쇼에서 나왔던 이 빅독 패러디 세그먼트가 적어도 우리 팬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지만 적어도 우리 회장님께서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막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내부 정보에 의하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누구를 흉내내는 패러디하는 이런 각본을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뭐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우리 작가분들이 우리 회장님 좋아하시라고 요걸 우리 작가분들이 계획했고 우리 회장님께서 이거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뭐 되게 좋아하셨겠죠, 승인하시면서. 이 레슬링 뉴스가 마지막에 남긴 그 코멘터리를 보면은 요거의 작가들이 직업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빈스 맥맨 회장님께서 이거를 뭐 좋아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우리 작가분들이 뭐 직업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빅독 인형 패러디로 우리 회장님은 행복하셨겠지만 지금 브래드 셰퍼드의 다른 기사를 보면은 폭스, 그러니까 WWE는 좋았겠지, 우리 회장님은 좋았겠죠. 근데 우리 폭스 방송국 관계자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라는 요런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나이아 잭스. 최근에 템파 쪽에서 레슬매니아, 이제 내년에 레슬매니아가 이제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하죠. 그 관련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뭐 지미아트도 뭐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던데, 나이아 잭스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짐 바르살론 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뷰어랑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상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아 잭스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뭐 부상 뭐 거의 다 회복해가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언제 복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안 해줍니다.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모르겠다. 아몰랑을 시전한 것인데, 아마 회사에서 대체적으로 언제 복귀해라라고는 했겠지만 이거를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이아 잭스의 복귀는 정말 깜짝 모든 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나이아 잭스는 내년 레슬매니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벌어지는데 본인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의 가족 친척 모두 다 플로리다 주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내년 레슬매니아가 엄청나게 기대된다.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의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자, 토마소 치암파 스테이트 오브 컴뱃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토마소 치암파가 올해 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그 메인 로스터 승격할 때 이게 원래 정해져 있는 4월달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4월에 하지 않고 2월달에 지들 맘대로 했죠. 그 당시에 1월에도 했나? 1월에도 하고 2월에도 하고. 그리고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 토마소 치암파, 쟈니 가르가노, 알레이스터 블랙, 리코시까지 이렇게 긴급 콜업이 됐었죠. 그 당시에 대해서 이제 토마소 치암파가 말을 한 것인데 그때 승격은 단기적인 목적. 어떤 단기적인 목적? 그 당시에 메인 로스터에 있는 슈퍼스타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빈자리를 채우러 그냥 뭐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게 간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급하게 그냥 오라고 해서 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마소 치암파가 좀 덧붙인 말을 더 설명해드리면은 그 당시에 좀 설명을 많이 안 해줬대요. 설명을 많이 안 해주고 야 그냥 오래 그냥 가자 해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NXT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줄거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메인 로스터 오라고 해서 조금은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본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냥 로하고 스맥다운 나가서 그냥 시키는 일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번주 스맥다운 TV쇼 시청률 보고인데 쇼부즈 데일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번주 스맥다운 235만명의 평균 시청자 TV 앞에 모았고 지난주보다 26만명 정도가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시청률 케이블 시청률 순위 물론 한 단계 떨어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방영 시간대 시청률 244만 5천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대에 225만 5천명 이 시청률 줄어듭니다. 원래 WWE 러나 스맥다운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 시간대별로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스맥다운은 이 떨어지는 시청률의 폭이 평소보다 좀 줄었다 라고 하면서 기사 보니까 좀 고무적인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문이나 지적사항들은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